오늘 아침 신문 보셨나요? 대한민국 법원에 접수되는 부양료 청구 소송이 10년 새 3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한 해에만 수백 건입니다. 이 숫자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요즘 젊은 애들 참 무섭다며 혀를 차셨나요? 세상 말세네,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이라며 욕하셨나요? 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소송의 주인공들이 처음부터 악한 마음을 먹은 건 아니었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 나이 먹는 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던 제가 제 자식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요즘 상속세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명의를 옮겨야 저희 가족이 나중에 고생하네요. 저희가 평생 정성껏 모실게요. 똑똑한 며느리가 건넨 차 한 잔, 아들의 간절한 눈빛. 그건 분명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돈과 현실이라는 벽을 만나 어떻게 무너지는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오늘 제 인생 가장 뼈아픈 선택이었던 효도 계약서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작년 추석이었습니다. 대기업 출신답게 저는 철저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약속은 믿지 않았죠.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 효도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날 제가 쓴 계약서의 핵심 조항들. 첫 번째, 아버지는 아들에게 15억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한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노후 생활비를 매달 책임지며 한 집에서 정성을 다해 부양한다. 세 번째,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증여는 무효로 하고 집을 반환한다. 완벽한 안전장치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할게요. 이런 종이 없어도 저희 마음 아시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아들 이름이 올라가자마자 집안의 공기는 서서히 변했습니다. 명의가 바뀐 지 불과 몇 달 만에 가족들의 대화에서 존경이 사라지고 부담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식탁 위 반찬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아버님, 요즘 애들 학원비가 너무 올라서 용돈 드리는 게 빠듯하네요. 이번 달은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아버님, 거실 에어컨은 사람 많을 때만 틀면 어떨까요? 전기세가 작년보다 2배나 나왔어요. 제 집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청춘을 바쳐 대출금 갚아가며 지켜낸 내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서서히 주인에서 얹혀 사는 손님으로, 그리고 마침내 가계부의 적자 요인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한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애들이 이제 커서 방이 따로 필요하대요. 서재로 쓰시는 방을 애들 공부방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아버지는 거실 한쪽을 쓰셔도 충분하시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명의가 넘어가는 순간 공간의 주권도 넘어갔다는 것을요. 아들놈은 친구들을 데려와 거실을 차지하고 저는
제 방 안에서 숨죽여 TV 소리를 줄여야 했습니다. 아버지, 친구들 오는데 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좀 불편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계약서 이야기를 꺼내며 서운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괴로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버지, 저희라고 이러고 싶겠어요? 저희도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출 이자에 애들 교육비에 아버지 모시는 게 솔직히 버거울 때가 많아요. 법대로 하라고요? 그럼 저희 보고 길거리로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팍팍한 세상살이가 돈이 그 아이를 변하게 만든 겁니다.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더 기가 막힌 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성실히 부양한다는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아들이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의무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소송해서 이겨도 그 상처는 평생 갑니다. 제 70세 생일날이었습니다. 현역 시절엔 수많은 이들의 축하를 받았지만 그날 거실에서는 가족들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부부는 지인들을 초대해 홈파티를 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그래도 생일인데 내 자리 한 곳은 있겠지. 정장을 챙겨 입고 거실로 나갔을 때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희 모임이 있어서요. 거실이 복잡하니 방에서 편하게 계세요. 나중에 음식 따로 넣어 드릴게요. 제 생일이었지만 저는 제 집에서 이방인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즐거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식어버린 배달 음식 몇 조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당했던 내 자신은 그날 그 방 안에서 사라졌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늙은 아버지의 허망한 뿐이었습니다. 자식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들 인생이 우선인 평범한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그 평범함이 부모에게는 가장 큰 칼날이 된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갈등은 깊어졌고 결국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아들은 미안해하면서도 내심 홀가분해 보이는 눈치로 작은 거처에 보증금을 내주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따로 사시는 게 서로 편할 것 같아요. 자주 찾아뵐게요. 30년 피와 땀으로 일군 내 아파트. 그 집에서 저는 밀려났습니다. 이제 제 손에 남은 건 낡은 수첩 몇 권과 아들이 준 보증금뿐입니다. 창문 틈으로 사람들의 발자국만 보이는 작은 방에 누워 저는 매일 밤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그 집을 끝까지 쥐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아들은 지금도 매주 제 안부를 묻고 며느리는 주말마다 맛있는 음식을 들고 찾아왔을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효도는 자식의 성품이 아니라 부모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비정한 현실을 저는 이 좁은 방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변하는 건 그들이 특별히 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식은 상속자의 자세를 취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공경하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집을 넘겨받는 순간 관계는 역전됩니다. 자식은 시혜자가 되고 부모는 수혜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해드리는데 뭐가 불만이세요? 이 말 한마디에 부모의 30년 공든 탑이 무너집니다. 자식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지출 항목이 바로 부양비가 됩니다.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천류는 너무나 쉽게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효도 계약서. 법적인 구속력보다 더 중요한 건 경제적 주도권입니다. 내 명의의 집, 내 명의의 통장이 있을 때 비로소 자식도 부모를 어른으로 대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이 시대의 가슴 아픈 문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진심을 담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죽기 전까지 절대로 진명에 넘기지 마십시오. 자식이 효도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라는 환경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식이 당신을 찾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끈은 부모의 사랑만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가 가진 경제적 힘입니다. 둘째, 자식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지 마십시오. 자식 공부시키고 결혼 자금 다 해주고 나면 당신에게 남는 건 낡은 고관절과 공허함 뿐입니다. 그 돈으로 본인의 건강을 챙기고 취미 생활을 하십시오. 당신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고 있어야 자식도 당신을 존중합니다. 셋째, 절세라는 감언이설에 속지 마십시오. 상속세 몇 푼 아끼려다 당신의 소중한 노후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는 끝까지 지키십시오. 그게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자식들이 당신의 안부를 정기적으로 묻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장치입니다. 저는 오늘도 작은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십니다. 지금 제 곁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빈 껍데기가 되지 마십시오. 자식의 효도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효도할 수 있는 환경을 당신이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고독사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자녀가 살아있다는 통계를 잊지 마십시오.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걸 너무 빨리 내려놓았습니다. 조금만 더 남겨둘 걸. 그 생각이 지금도 가끔 떠오릅니다. 자식이 있다고 내 노후가 절로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돈을 직접 쥐고 계십시오. 그래야 자식이 당신의 건강을 묻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주도권을 잃은 노후는 이 도시에서 가장 외로운 이방인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넘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은 남겨두시겠나요? 저는 조금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십시오. 거기에 당신의 이름이 명확히 새겨져 있는지, 그 이름 석자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작은 방에서 조용히 하루를 보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응원합니다.